안녕하세요, 장사생각입니다. 여러분, 장사에도 영업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음식만 잘 만들면 된다. 가게만 오픈하면 손님은 알아서 온다. 맛있으면 입소문이 난다. 맞는 말 같죠?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맛있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고 좋은 가게라고 무조건 알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여러분 가게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장사에도 영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놓치고 망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영업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험 영업, 자동차 판매 영업, 부동산 영업, 카드 영업, 전화 영업, 대부분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뭔가 부담스럽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거절당해야 하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영업을 피합니다. 나는 그런 성격 아니에요. 낯가림 심해서 못해요. 거절당하면 상처받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군 중 하나가 영업입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매출을 직접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끝입니다. 좋은 상품도 팔려야 의미가 있고 좋은 서비스도 고객이 결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 영업사원들은 어떤 직업보다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종종 본인을 요리사, 기술자, 점주, 사장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자영업자는 모두 영업사원입니다. 치킨집 사장님도, 카페 사장님도, 분식집 사장님도 영업사원입니다. 왜냐면 고객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니까요. 손님은 여러분 가게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 와도 되고 옆집 가도 되고 배달앱에서 다른 집 시켜도 됩니다. 그 사람을 내 가게로 오게 만드는 것, 그게 영업입니다. 제가 20대 때 구두회사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매장 내 구두 판매, 두 번째는 외부 상품권 판매. 매장 내 구두 판매는 솔직히 쉬웠습니다. 왜냐면 손님이 이미 매장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두를 살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따라다니면서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몇 사이즈 보세요? 이 색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리면 됐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관심 있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였습니다. 외부에서 구두 상품권을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고 설명해야 되고 거절도 당해야 되고 필요성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단순히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핵심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세계 상품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고 선물하기도 좋고 가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두 상품권은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구두를 사야만 쓸 수 있고 사용처도 제한적이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저는 속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상대에게 아주 강한 상품은 아니다. 그러니 영업할 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말도 작아지고 표정도 위축되고 설명도 애매해집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영업은 말빨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 확신의 문제구나. 시간이 지나 장사를 하면서 그때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전단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들고 나가는 이 전단지 속 메뉴는 신세계 상품권일까? 아니면 구두 상품권일까? 즉 누가 봐도 갖고 싶은 상품인가? 아니면 설명해야만 겨우 이해되는 상품인가? 전단지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내가 봐도 애매하구나. 사진도 평범했고 강점도 안 보였고 가격 메리트도 약했고 딱 보고 먹고 싶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전단지를 돌리니 당연히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소심해서 못해. 내가 낯을 가려서 그래. 말을 못해서 그래.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상품이 약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메뉴, 애매한 사진, 애매한 가격, 애매한 차별점, 이걸 들고 나가서 자신감 있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무기가 약한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업 실력을 키우기 전에 누가 봐도 사고 싶은 메뉴를 만들자. 그래서 메뉴를 다시 손봤습니다. 비주얼을 강화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가성비를 높였습니다. 한눈에 이해되게 구성했습니다. 딱 봤을 때 오, 이 가격에 이 정도? 사진 괜찮네. 한번 먹어볼까? 이 반응이 나오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전단지 중간에 그 메뉴를 사진을 크게 넣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전단지를 돌릴 때 민망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왜냐면 상품에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괜찮은데? 이건 손님이 만족할 텐데? 이건 한번 먹어보면 재주문 나올 텐데? 이 믿음이 생기니 내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도 커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전달 방식도 명확해졌습니다.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손님은 모든 가게를 직접 먹어보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진, 간판, 리뷰, 가격, 메뉴명, 첫인상. 즉 고객은 선택을 먼저 하고 경험은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장사는 단순히 만만의 게임이 아니라 선택받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선택받게 만드는 과정이 영업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 대표 메뉴 사진은 강한가? 가격 경쟁력은 있는가? 설명이 쉬운가? 누가 봐도 이해되는가? 처음 보는 사람도 사고 싶은가? 만약 여기서 애매하다면 영업이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사장님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상품을 강화해야 됩니다. 손님이 오면 설명하면 되죠? 아닙니다. 요즘 고객은 설명 들으러 안 옵니다. 설명 전에 떠납니다. 배달앱 넘기고 길 지나가고 인스타 보고 다른 집 갑니다. 그래서 첫 3초 안에 팔려야 합니다. 그 3초를 만드는 게 영업입니다. 오늘 바로 해보세요. 대표 메뉴 한 개 정하기, 사진 다시 찍기, 가격 경쟁력 점검하기, 이름 쉽게 바꾸기, 전단지 배너 배달앱 메인에 배치하기. 그리고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남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가? 망설여진다면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장사는 가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게 밖에서 시작됩니다. 손님이 들어오기 전, 클릭하기 전, 전화하기 전, 지나가기 전, 그 순간 고객에게 선택받아야 됩니다. 그게 영업입니다. 그리고 영업은 억지로 파는 기술이 아니라 좋은 상품을 자신있게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내 가게의 메뉴를 영업한다고 생각하고 장사해보세요. 그러면 부족한 점이 보이고 강화할 점이 보이고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매출도 달라질 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영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고객이 사고 싶을 만큼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